안녕하십니까. 까다롭게 고른 짧은 입시 밀끝 입시 전략팀장 김용가입니다. 오늘도 합격 사례 빅데이터 에듀고 전상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금 이제 합격 사례로 이제 말씀해 주실 그 학생은 수학이 내신은 1.7인데 네. 지금 이제 수능은 결국 3등급이 나왔네요. 네네. 네, 이 학생 학교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이 여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내신은 나쁜 편은 아니죠. 매우 좋은 편인데 매우 좋진 않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도 좋은 편인데 매우 좋진 않고. 네. 애매한 형국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방소도시 일반고 남학생인데요. 저걸 과연 소도시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근데 그 도시의 한쪽 구석에 농어촌이 되는 지역이 있어요. 네.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전부 아파트밖에 없는데? 거기가 농어촌 특별전형이 되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이제 학생을 만나보니 이제 서울주요대학 공학계열 진학을 희망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옆에서 써놨듯이 수시 지원이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전형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농촌 지역 학생들이 이렇게 도시와 맞물려 있는 학생들은 제법 수능이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군 단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군 단위가 농어촌이 많고 이렇게 도시 단위는 적은데 군 단위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내신은 똑같이 이제 비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비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상당히 많은데 또 그 친구들은 수능이 안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의 학습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수능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새로운 유형의 학습인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교육만으로 잘 안 되는 게 이제 수능이어서 그러니까 내신은 우수한데 수능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죠.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권 내에 있는 그 농어촌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자기 내신과 자기 모의고사 성적이 좀 비슷하잖아요, 지금. 똑같이 1등급 때 1등급 때만 비슷한 건 아니죠. 2등급 때 2등급 때도 서로 비슷한 거니까. 그런 유형의 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시로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지원하려면 누구랑 경쟁이 붙냐면 군단위 고등학교의 내신이 아주 우수한. 그렇죠. 그 다음에 학생부 수준도 비슷한. 이게 여기서 이렇게 부딪혀야 하기 때문에 합격 확률을 좀 높게 가져가기 힘든 거죠. 근데 거꾸로 만약에 정시농어촌을 도전하게 되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 단위 학생들이 거의 지원을 하지 않죠. 근데 거긴 분명히 모집 인원이 있고 군 단위 학생들은 지원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시와 연결되어 있는 지역의 학생들이 도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수능 성취도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이제 빈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빈틈을 이제 찾아서 수능의 모든 에너지를 쓰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학생과 학부모는 이제 2.17이라고 하는 그 괜찮은 내신에 주목을 해서 수시 가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제 서울주요대학의 농어촌 특별전형에 이제 합격자들의 평균 내신을 전부 확인시켜 줘야만 했어요. 이걸 확인하고 나서야 이 내신 가지고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느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에 올인하는 것에 동의해서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수능 결과가 기대 이상으로 나왔다는 게 딱 자기 모의고사 성적만큼 나왔습니다. 비슷하게. 수학은 하나가 떨어지고 그 대신 과학이 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학생에게 이제 이 기대 이상의 결과가 정시 가군의 순술대, 나군의 한양대, 다군의 중앙대를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이렇게 지원했고요. 순술대는 최초합을 했고 중앙대는 이제 다군에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추가 합격이 좀 많잖아요. 어쨌든 이제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한양대까지 6개 대학의 가군, 나군 싸움은 중앙대가 다군에서 총격리하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다군은 이제 뭐 어떤 전형이든지 간에 추가 합격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의외로 추합이 빨리 됐어요. 2차 추합에서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공학계열에 지원을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저희가 농어촌 전형이다 그러면 무조건 농촌에 살고 그러면 다 쓸 수 있는 걸로 이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 가끔 상담하다 보면, 이제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신 경우에, 이제 그 전형으로 막 노릴 거라고. 네. 그래서 자격 조건 좀 간략하게 좀만 조금 이제 설명해 주신다면. 요즘 이제 공통적으로 그 6년을 요구합니다. 만 6년. 예. 그러니까 만 6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중학교 배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서 중학교 배정을 받은 다음에 전학을 간 것은 이 연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 본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까지 확인을 해주면 예. 아마 그렇게 살았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먼 과거에는 이제 요 규정이 3년일 때는 예. 중학교 때 전략적으로 이사를 가신 분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때는 이제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 이제 6년이니까 아마 6년을 그렇게 전략적 선택을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하도 학부모들이 이상한 선택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아니 몇 년 전에도 불과 2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 강남에 살던 아이가 분명히 중학교는 강남에서 그러니까 졸업했는데 가끔 있어요, 이상한 경우. 네, 강원도 산골고등학교로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도저히 학생과 학부모의 오차림이나 이게 말투는 그 동네 사람은 아닌데 뭐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 있는데 뭐 그 친구는 거기 가서 원하는 내신을 확보했으니까 구태 농촌 전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어서 웃고 말았는데 그 농어촌 특별 전형이 이런 특별한 자격을 준다는 것 자체가 기회를 나눠주기 위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성하고 특별 전형, 특성하고 재직자 특별 전형, 그다음 농어촌 특별 전형, 그다음 고른기회 전형 이런 것들이 대학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 기회를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꼭 그렇게 편법을 쓰실 필요는 없다. 네, 이제 뭐 앞으로 좀 많이 뭐 과거에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요. 6년 규정된 뒤로는 이제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대표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전형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합격사라에게 사실 보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소개해 주셔가지고 정말 참 도움이 좀 많이 됐고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이제 이런 관련된 사례들 조금 더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농어촌 이제 그 전형으로 이제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 꼭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이 최소 등급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자격 조건이 내가 되는지 그걸 명확하게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농어촌 전형도 사실상은 말이 이제 어감이 좀 그래서 그렇지 상위권 이상 등급이 또 본인이 내신 관리를 해놨는지 또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좀 따지셔가지고 자기한테 맞는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건강한 계획으로 원하시는 대학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